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이 제 등을 끌어안으며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문득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제 어깨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안정과 후회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지금의 남편은 그런 제 바람과는 너무도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와 식탁에 앉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술도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소비도 없었고 무엇보다 약속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늘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제가 불편해할까 말 한마디조차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참 고마웠고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믿었어요. 아침이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같은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편안함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무언가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일도 없었고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었죠. 더 이상 울면서 잠들지 않아도 되었고 이유 없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지금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고 실제로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으면 이유도 없이 깊은 한숨이 먼저 나오곤 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는 늘 제 옆에 있었고 변함없이 저를 배려해주고 있었지만 그 배려가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묘하게 닿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고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손을 잡아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눈을 마주쳐도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건 욕심이라고, 지금의 안정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갈증 같은 것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였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외면하려고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더 꼼꼼히 하기도 했고 일부러 더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밤이 되면 다시 그 감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눈을 감고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느리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조심스러운 성격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늘 신중했고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여러 번 고민하는 모습이 느껴졌죠. 그런 배려가 저는 참 좋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심스러움이 점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어야 할 순간에도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 같았고 손을 내밀어도 조심스럽게 잡는 그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도 그는 늘 일정한 거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깊게 파고드는 무언가는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해도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반응했어요. 그 모습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닿지 않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밤이 되면 그 감정은 더 또렷해졌어요. 조용히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누워 있어도 저는 어딘가 모르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늘 제게 맞춰주려고 했고 저를 배려하려고 했지만 그 배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어요. 손이 닿는 순간에도 설렘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느껴졌고 숨이 가까워져도 심장이 뛰지 않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제는 이런 안정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으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지?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한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졌고 저는 점점 그 감정을 외면하기 힘들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비교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 조용한 순간과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 겹쳐지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그게 무엇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기억들을 스스로 막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갑자기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만드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 같은 것이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애써 외면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점점 더 깊어지는 공허함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기억은 오랫동안 일부러 지워왔던 것들이었어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밤들, 이유 없이 언성을 높이던 날들, 돈 문제로 싸우며 서로를 원망하던 시간들까지 생각하면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더 많았던 결혼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고 저는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저 잊혀져야 할 것들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기억들 사이에 섞여 있던 다른 감각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던 장면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분명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특정한 순간들만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던 감각, 숨이 가까워질 때마다 느껴지던 뜨거운 체온,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던 그 힘 같은 것들이 잊혀진 줄 알았던 제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그 감각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 다른 종류의 기억이었어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순간들이었죠. 조용한 밤이 되면 그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금의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겹쳐지듯 스쳐 지나갔죠. 그 사람의 거칠었던 숨소리,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던 손길, 그 모든 것이 한번 떠오르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놀라서 눈을 떴고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애썼어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다시 떠올릴 이유가 없다고 계속 되뇌었죠. 하지만 그 감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고 저는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떠난 거였죠. 그런데도 왜 이런 기억들만 남아서 저를 흔들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지워야 할 과거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감각만 따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밀어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잊힌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오후였는데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너무 오래 들은 적 없는 목소리였는데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우연히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잠깐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가 묘하게 가슴 안쪽을 건드리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시간을 정하게 됐어요. 가까운 카페였고 아주 잠깐만 보기로 했죠. 그 약속을 잡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괜히 시계를 자주 보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있어야 할 몸이 자꾸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보는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만남이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서로 어색하게 마주 앉게 됐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술도 끊었고 도박도 완전히 손을 뗐다고 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의 손이 컵을 잡고 있는 모습, 말을 할 때의 표정, 잠깐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고 지금 와서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고 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그 순간 카페 안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공간이었는데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천천히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죠. 잠깐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어요. 그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고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컵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날 우리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근황을 조금 나누고 어색한 웃음을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은 이상하게 오래 남아버렸어요. 헤어질 때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죠.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저는 잠깐 멈춰 서게 됐어요.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단순히 오랜만에 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마주 앉아 있던 순간 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짧은 만남이 다시 시작되는 연결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그 모든 시간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던 순간 잠깐 스쳐 지나갔던 눈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미묘한 떨림이 계속 남아 있었죠.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밀어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핸드폰을 들고 그 사람의 번호를 다시 찾아보고 있었죠. 연락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만 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있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말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안부 인사였는데도 보내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죠.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알림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반가웠다고,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다고 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게 됐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에 한두 번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시 만난 건 생각보다 금방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맞아서 잠깐 얼굴이나 보자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시작됐죠. 그런데 막상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거리였죠. 그런데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가끔 스치는 손끝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고 그 짧은 접촉 하나에도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가 제 손목을 아주 가볍게 잡았어요. 강하게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스친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힘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목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잊은 줄 알았던 감각이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었고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마음 한쪽이 다시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는 천천히 제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목에 남아있는 온기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날은 그냥 가볍게 걷다가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서 걸으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술도 끊었고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었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근처에 차를 세워뒀다고 말했어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냐고,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말이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좁은 공간 안에 단둘이 서 있었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고 저는 괜히 시선을 내린 채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죠. 그는 조용히 맥주를 꺼내 잔에 따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잔을 건네받는 순간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쳤어요. 아주 짧은 접촉이었는데도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그대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대로 서 있게 되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급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피부에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머리로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각을 거부할 수 없었죠. 그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의 체온이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각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을 붙잡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비워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완전히 잠겨 있었죠.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흔들렸고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감각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외면해 왔는지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그날은 그냥 우연처럼 지나간 순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느꼈던 숨결과 체온이 그대로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했고, 그렇게 다시 이어진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고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이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스스로 허락하고 있었죠. 그와 마주 서 있는 순간 말은 필요 없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그의 시선이 저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가 다가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따라 천천히 스쳐 지나갈 때 온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 감각을 밀어낼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또렷해졌어요. 숨이 가까워지고 체온이 닿는 그 순간마다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몸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던 감정이었죠. 저는 그걸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그 감각을 다시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죠. 변함없는 얼굴, 변함없는 말투, 변함없는 일상. 그 모습이 전에는 안정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손을 잡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선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죠. 반대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숨이 달라졌고 짧은 접촉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그 차이가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맞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가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 관계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그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손끝은 이미 조급해져 있었어요. 짧은 문장 하나에도 숨이 가빠졌고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쉽게 지우지 못했어요. 지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흔적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알림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순간들이 그때는 전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순간에도 잠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괜히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평소처럼 말하고 평소처럼 웃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괜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요즘 무슨 일 있냐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시선은 더 자주 저를 향하게 되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밤이 되면 그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괜히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혹시라도 알림이 울릴까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죠. 한 번은 잠들기 전 무심코 화면을 켠 순간 그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고 저는 급하게 화면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누웠을 뿐이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고 저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은 기분이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요. 이미 모든 것이 폭발 직전까지 와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고 또 읽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었어요. 희미하게 느껴지는 기척에 눈을 뜨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제 손에 있어야 할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침대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은 환하게 켜져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내려다본 채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죠.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남편은 제 핸드폰을 제 쪽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죠.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남겨두었던 문장들, 그날의 기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들이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차갑게 식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변명이라도 해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화면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짧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더 굳어졌어요. 제가 그에게 보냈던 문장들, 그 사람과 나눴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갑자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굳은 얼굴 위에 억지로 올려진 표정 같았죠. 이 정도였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나가.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하게 떨어졌는데도 저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 그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시선을 돌려버렸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제 가방은 이미 밖으로 던져져 있었어요. 옷 몇 벌과 급하게 챙긴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쏟아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죠. 제가 살던 공간이었고 매일 돌아오던 집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뻗을 수 없었고 변명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제 발밑에 흩어진 집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그제야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됐어요.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거리였는데도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짐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기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야 비로소 느껴졌어요. 제가 선택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안정된 삶도 평범했던 일상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히 울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러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선택이라는 건 단순한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 사람이었어요. 다른 선택지를 떠올릴 여유도 없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어설프게 챙긴 짐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마치 이미 정해진 길처럼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고 연결되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어디냐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조용하게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했어요. 그가 오겠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상태로 서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에 들려있던 짐을 조용히 받아들었고 천천히 돌아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속도로 앞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죠. 그 짧은 거리였는데도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붙잡히지 않았어요. 후회해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었죠.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익숙한 공기가 다시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낯설어야 하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저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려고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안에 그대로 갇혀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다가오는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숨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체온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저는 그 박동을 숨기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처럼 흔들렸고 저는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기대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워진 것처럼 오직 지금 느껴지는 감각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의 품 안에 있는 동안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서 쫓겨났던 순간도 무너져버린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 완전히 잠겨 있었죠.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을 붙잡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의 체온이 제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고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고 저는 그걸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주변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후회라는 감정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게 더 낯설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죠.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치고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돼요. 이 선택이 정말 제가 원했던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멈추지 못한 결과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